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뭘 배웠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만 배웠어요. 얘는 이제 똑같아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x하고 y 두 개고요. 이 연립 방정식을 세울 거니까 방정식도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차수가 2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차식과 2차식이 연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차식과 2차식이 연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식과 2차식이 연립이 되는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을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여기 나와있죠? 나와있죠? 이렇게 1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경우에는 위의 식을 y는 x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밑에 y에다가 이 x 플러스 1을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25가 되니까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2x 25 넘어와서 마이너스 24는 0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3, 4에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x가 3 또는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것만 구하면 안 되고 연립방정식이니까 y가 x보다 1 크기 때문에 y가 4 또는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두 쌍의 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식과 2차식이 연립이 된 경우에는 두 2차 방정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애가 있어요. 걔를 인수분해하여 1차 방정식을 얻은 다음에 1로 돌아가요. 1차와 2차가 연립된 식으로 해서 밑에 쪽에다가 그 1차를 대입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데 두 2차 방정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녀석은 인수분해를 하라 그랬잖아.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때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변이 0이 맞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x-3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를 했는데 우변이 루트 3이에요? 이러면 x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곱해서 루트 3이 되는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3분의 1하고 3루트 3을 곱해도 루트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으로 따져보면 곱해서 루트 3이 되는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0인지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고 얘처럼 나와 있다면 우변이 0인 애를 인수분해 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변이 0인. 그래서 기억을 인수분해 하면 2x-y 곱하기 x-y는 0이 되죠.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y가 2x가 되는 케이스가 한 번 있고요.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y가 x가 되는 케이스가 한 번 있죠. y가 2x인 경우에는 y가 2x니까 밑에 식의 y도 2x가 돼야 되겠죠. 2x를 넣는 거야. 그러면 앞에는 2x제곱 플러스 여기는 2x제곱 플러스 여기는 4x제곱 전체 제곱이니까 8 하면 x제곱이 1 나와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런데 그때 y는 x의 2배니까 그때 y가 2 그때 y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x랑 y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y를 다 x로 바꿉니다. 그럼 밑에 식이 2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8이니까 x제곱은 2가 되죠. 4로 나누면. 그럼 x가 이제 루트 2가 나오거나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텐데 x랑 y는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y는 루트 2, y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2차와 2차가 연립이 되면은 네 쌍까지 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마지막 얘가 조금 어려워요. 얘가 자, 얘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뭐야? 왜 실력을 외우고 있어? 여기 대칭식인 연립방정식 필수예제 15번인데 자, 여기서 대칭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x와 y를 바꿔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x랑 y를 바꿔. y 플러스 x는 3. y랑 x를 바꿔. y 곱하기 x는 2.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죠. 그죠? 왜냐? 덧셈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덧셈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 연립방정식을 대칭식이라고 해요. 대칭식. 자, 이럴 때는 얘는 쉬워요. 얘는 1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거기 때문에 x 넘겨서 y는 3-x라고 놓고 밑에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밑에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대칭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풉니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x와 y를 두 근으로 갖고 t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는 거야. x와 y를 두 근으로 갖는 t 제곱의 개수가 1인 t에 관한 2차 방정식.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 t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t 플러스 xy는 0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알파 베타만 xy로 바뀌었고 x는 t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x하고 y가 자리를 바꿔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죠. 그죠? 자, 요렇게 놓고 푸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가 3이니까 t 제곱 마이너스 3t xy가 2니까 플러스 2는 0이라고 놓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이해보면 t가 2가 나오거나 t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xy를 두 근으로 갖는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는 x가 2라는 근이고 y가 1이라는 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x가 1이라는 근이고 y가 2라는 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은 이렇게 대칭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냥 x 넘겨서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한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야. 어디까지 간 거야?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어디까지 갔어?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는 몇 차와 몇 차가 연립이 됐습니까? 얘는 몇 차예요? 얘는요? 2차죠? 얘는 몇 차예요? 얘도 2차예요. x랑 y가 이렇게 곱해지면 2차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도 2차고 얘도 2차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2차와 2차가 연립되면 인수분해 돼야 된다 그랬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x하고 y를 바꿔도 성립을 해요. 똑같은 식이. 똑같죠. 그쵸? 예.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대칭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대칭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대칭식일 때는 뭘 찾는다 그랬어? x와 y를 두 근으로 갖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울 거다 그랬죠?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t 플러스 xy는 0 이렇게 세울 거니까 우리는 얘가 필요해요.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지금 x, y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것과 같잖아. 고생공식 변형. 요걸 이용해서 x 플러스 y를 구할 거야. 얘는 34고 얘는 마이너스 30, 15 넘기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64가 되니까 첫 번째 x 플러스 y가 8이고 xy가 15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이고 xy가 15인 경우가 있고요. 오케이?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눈치 팍 챘죠? 원래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 y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요 다음부터는 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x가 3, y가 5 x가 5, y가 3 하셔도 돼요.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더해서 마이너스 8되고 곱해서 15 되는 숫자 찾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2차와 2차가 연립이 됐을 때 2차가 하나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는 꼭 대칭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외 조건. 뭐 이거는 뭐 16번은 연립 방정식 요거 1차하고 2차하고 연립됐죠?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은 연립 2차 방정식부터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1차하고 2차가 연립이 됐냐, 2차하고 2차가 연립이 됐냐, 대칭식이냐. 이것만 딱 판단을 한 다음에 얘는 1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놓고 여기 대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근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오직 한 쌍의 해만 갖는다는 건 x가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x가 하나 나와야 그에 따라 y도 하나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와 2차가 연립되냐 2차와 2차가 연립되냐 대칭식이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필수 예제 17번이 활용이에요. 활용.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가 34cm래요. 여기를 x 잡고요. 여기를 y 잡을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x 플러스 y가 17이다. 이거 알 수 있죠. 둘레가 34라 했으니까.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69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x가 12고 y가 5겠죠. x가 5고 y가 12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1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169잖아요. 더하면 17이고. 원래는 이렇게 연립해서 대칭으로 풀던 아니면 넘겨서 대입을 하던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요. 이거는 교육과정 외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특강은요.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오늘 요거까지는 배울 거예요.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공통근은 뭐냐? 두 개의 방정식에 마이너스 2라는 해가 공통으로 들어있거든요. 그거 이제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런 근을 공통근이라고 하는데 공통근을 구할 때는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방정식을 따로따로 풀어가지고 공통근을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최고차항을 소거하면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항을 소거하면 1차 방정식이 돼요. 그럼 쉽게 풀립니다. 2차 방정식에서 상수항을 소거하면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각각 돼요. 그래서 안 할게요. 해볼게요. 아니 이거 말고 있을 거 아니야. 문제가. 없어? 없어. 이거 해볼게요. 이거 왜 문제가 이렇죠? 잠깐만요. 왜 없어? 잠깐만. 이 공통근에 관한 내용은 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219번 해볼게요. 219번. 공통근에 관한 내용은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219쪽.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mx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하고 이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mx값과 그때 공통근을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일단 공통으로 들어있는 근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이거 봐야 돼요. 지금 못 찾아요. 그죠?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이 2차 방정식도 근을 찾을 수는 없어. 그죠? 이럴 때는 빼서 2차항을 소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2차항을 먼저 소거하는 게 좋아요. 2차항을 먼저 소거하는 게. 빼면은 4mx에서 mx 뺄 거니까 3mx가 되겠죠. 3mx. 마이너스 2m에서 m 빼면 마이너스 3m이 되고 1은 없어지고 는 0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이걸 3m으로 묶으면 x-1은 0이 되니까 m이 0이 되거나 아니면 x가 1이 되면 이게 성립을 할 거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m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의 식이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돼요. m에 0을 대입하면 밑에다가 m을 0을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두 2차 방정식은 어때요? 완전히 일치했죠?
그럼 공통근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공통된 허근이 2개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그죠? 그럼 안 돼. 왜? 공통근 하나만 있으라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만 있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1이 돼야 돼. x가 1.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x 값이니까 이게 공통근이 되는 거야. 이게 공통. 이게 x 값이거든. 오케이? 이게 x 값.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이게 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이 공통근이니까 1을 대입하면 참 돼야 되니까 1 플러스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m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 m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빼서 2차항을 소거하면 인수분해가 돼요. 2차항을 소거 안 되면은 상수항을 소거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내가 참 뭔 소리 하겠지? 2차항을 소거하면 1차 방정식이 되고 상수항을 소거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풀립니다. 그렇게 풀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부정방정식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금방 하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해봅시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내가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했어. 되게 많이 얘기했어. 투부정사 얘기하면서. 투부정사 얘기하면서 왜 투부정사가 부정사다?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품사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정방정식이란 뭐냐?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같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방정식이 2개면 미지수도 2개 이렇게. 그런데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을 때 근이 무수히 많아서 그 근을 정할 수 없게 된다.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죠.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방정식의 개수, 등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우리는 그 미지수의 값을 정할 수 없다. 너무 많거든. 이게 제일 쉬운 예가 이거잖아요. x 플러스 y는 5다 이래버리면 x, y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4하고 1도 있고 2하고 3도 있고 3하고 2도 있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딱 한 쌍으로 결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누구야? 누구야? 채은아, 왜 돌아다녀? 왜? 물을 몇 번 마시는 거야? 몇 번을 물을 마시러 다니네? 물 먹는 채은인가? 그럼 밖에 비 와가지고 계속 물 먹는 거예요? 물 먹는 채은? 아니, 그 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 먹는 하마가 비 오면 이제 물 막 먹잖아요. 너무 아재 감성이 아니야? 너무 가네. 그래.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크게 이제 2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정방정식은 푼다? 이 푼다는 게 뭐냐면 해를 찾는 거잖아. 근데 부정방정식 자체가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걸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수만 찾거나 아니면 실수만 찾거나 뭐 이래요. 뭐 이런 식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알려줄게요. 자, 일단 필수예제 19번 볼게요. 자, 방정식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은 0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의 값을 구하래요. 얘는 지금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고요. 미지수는 xy 2개고 거기다가 x는 또 2차예요. x는 2차. 그러면 미지수도 너무 많고 차수도 높고 방정식의 개수는 적고 이건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x하고 y를 하나로 결정 지을 수 없다는 거지. 하나로 결정 지을 수 없어. 근데 그 무수히 많은 x, y 그 순서쌍들에 보면은 자연수인에는 몇 개 안 될 수도 있잖아. 자연수인에는 몇 개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자연수인 애들만 좀 찾아봐라. 이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좌변을요. 선생님이 아까 2차 방정식 풀 때 좌변이 인수분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우변이 0이냐라 그랬죠? 여기서 깨져요 그게. 우변이 0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억지로라도 인수분해 하세요. 억지로라도. 얘하고 얘를 y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얘네 둘을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x 제곱 마이너스 1을 만들 거예요.
이걸 똑같이 만들려는 거야. 공통인수를 만들려는 거야. 공통인수를. 자,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1이죠. 원래 없던 거잖아요. 여기 붙여주세요. 양변에 더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이쪽으로 보내서 4로 바꿔. 우변이 0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좌변을 어떻게든 인수분해 되게 하는 거예요. 좌변을. 그 y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4. 이렇게 되면 x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니까 x 마이너스 1이 값으로 나오고요.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4가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 이 x 마이너스 1은요. 자연수인 x에서 1을 뺐으니까 0 아니면 자연수예요. 얘는 0 아니면 자연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0이 되면 둘이 곱해서 4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얘가 0이라면 그래서 x-1은 반드시 자연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x-1이 자연수인데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 곱해서 4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뭔가 따라왔어요? 그러면 두 개의 자연수가 곱해져서 4가 되는 이런 두 자연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거 몰라요? 4의 약수라고 부르죠. 4의 약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1이 1이면 y-x-1은 반드시 4여야 되는 거예요. x-1이 2면 얘가 2, x-1이 4면 얘가 1이 돼야 된다. 나머지는 없어. 이거 외에는 없어. 그럼 x-1이 되려면 x는 2가 돼야 되겠죠. 여기 2를 대입하면 y-3이 4가 되려면 y는 7이 돼야 되겠네요. 순수성 하나 찾았어요. x-이 2가 되려면 x는 3이 돼야 되고 3 대입해서 y-4가 2가 되려면 y는 6이 돼야 돼요. 4가 되려면 x는 5가 돼야 되고요. 5 대입하면 y-6이 1이 돼야 되니까 y는 7이 돼요. 이렇게 셋싸입니다. 계산은 내가 잘 못하니까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내 계산 틀렸어? 아니 맞아? 이거 셋쌍 맞아? 2,7, 3,6, 5,7? 더 있대? 더 있진 않죠? 네, 근데 내 계산 좀 틀릴 수 있어요. 빨리빨리 했으니까 여러분 해주세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 나 혼자 풀 때는 계산 실수 안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주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다음 것도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지. 혼자 풀 때는 나 진짜 계산 실수 안 해요. 진짜 진심이야. 필수 이제 20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방금 전에는 이제 자연수 조건이나 이런 정수 조건이 붙었을 때, 지금 방금 전에는 자연수 조건만 있었는데 만약에 정수다 이랬잖아요. xy가 정수다.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4 곱하기 1, 2 곱하기 2, 1 곱하기 4만 했잖아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것도 하면 돼요. 그럼 또 4가 되니까. 네, 그것도 하면 돼요. 정수일 때는 음수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x도 2차, y도 2차는 0이 있는 부정 방정식에서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그때 x, y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일단 실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여러분이 얘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변형을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제곱식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한 적 있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이 2차 항에 주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1차 항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1차 항. 마이너스 2xy를 완전 제곱식 안에 넣고 싶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xy를 완전 제곱식 안에 넣고 싶으면 x제곱도 y제곱도 들어가야지. 그죠? x제곱도 y제곱도 들어가야 돼. 2x를 완전 제곱식 안에 넣고 싶으면 x제곱만 들어가야지. 그죠? 그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 잘 만들어 봅시다. 얘는 진짜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잠깐 컨닝할게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더하겠다. 어딨죠? 예. 자, 지금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너무 어려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다가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해다 뺀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를 싹 정리를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나봐요. 그래서 얘 가끔 이렇게 어떤 숫자를 더했다 빼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밑에 문제, 밑에 연습 문제 보시면은 224번 잠깐만 볼게요. 224번 보시면 여기다 할게요. 여기 2x제곱 플러스 2xy 보이죠? 그죠? 이 2xy가 완전 제곱식에 들어가려면 x제곱 y제곱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x제곱 하나만 여기 써주고 2xy 써주고 y제곱 써주고요. x제곱 하나 남았죠?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남았으니까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잡으면 요거 완전 제곱식 요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는 x, y가 실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실수끼리 계산하면 이것도 두 개 다 실수잖아.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둘 다 0이 될 때만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는 1이어야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하려고 했던 20번처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죽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찾겠는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이 방정식을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y 마이너스 1x 플러스 2의 y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x로 내림차순 정리했어요. x로.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을 구했을 때 두 개가 나올지 한 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근이 누구 값이에요? x 값이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x가 어떤 값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실수가 나와요. 실수. x 무조건 실수래네. 허수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이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판별식을 써볼게요. b 프라임의 제곱 y-1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2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어요? 정리해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y제곱에서 2y 제곱하면 마이너스 2y 제곱이고요. 뭔가 잘못했는데요. b제곱 마이너스 이게 제곱이 아니죠? 여기가 제곱이죠? 그렇지. 뭔가 잘못했어.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좌변이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대요. y 플러스 1의 제곱은 y도 실수이기 때문에 절대 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만족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y는 마이너스 1. 오케이?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판별식입니다. 부정 방정식 좀 올리네요. 여기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